중앙열, 자신의 인생을 건 복수. 흔히 하는 말로 두고 보자는 말 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복수심은 조금씩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 나라를 상대로 복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중앙열, 한나라의 환관입니다. 그 당시 한나라에는 한문제, 흉노에는 노상선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한나라에서는 흉노를 달래기 위해서 황실의 여자를 선우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환관도 같이 딸려 보내고는 했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중앙열도 같이 흉노 땅에 가라고 했는데 그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환관인 중앙열은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한나라 조정은 억지로 보냈습니다. 중앙열은 가기 전에 나는 한나라의 큰 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문제는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문제는 자신의 손자인 한무제보다는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냥 홧김에 말한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그는 머나먼 오랑캐의 땅인 흉노로 가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중앙열은 환관이었습니다. 장군도 재상도 아니었습니다. 중앙열은 흉노로 가자마자 노상선우에게 투항했습니다. 공주를 호위하러 보냈는데 바로 선우의 신하가 된 것입니다. 선우에게 투항한 중앙열은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흉노의 노상선우에게 한나라의 옷과 음식을 멀리하라고 알려줍니다. 중앙열, 우리 흉노족은 유목생활을 합니다. 가죽옷을 입고 말을 타고 고기와 유제품을 먹기에 강합니다. 한나라 한족의 옷과 음식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약해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을 정복한 이민족들은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약해져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중앙열의 이 선택은 흉노가 한나라 문화를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 중앙열은 노상선우를 부추겨서 한나라를 괴롭힙니다. 중앙열은 노상선우를 부추겨서 한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선우에게 흉노에게 부족한 물건을 한나라에서 뺏어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흉노의 기병들은 한번 약탈하고는 그대로 국경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한문제는 한나라의 군대가 국경 밖으로 흉노로 쫓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나라의 군사들로 막기 어려웠습니다. 쫓아가면 도망가는 기병을 무슨 수로 잡겠습니까? 매번 약탈당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중앙열은 한나라와 자존심 싸움을 벌입니다. 한나라에서 선우에게 편지 보낼 때는 목판을 한자, 한치의 크기로 썼습니다. 중앙열은 선우가 한나라에게 편지 보낼 때 목판을 한자, 두치로 썼습니다. 겨우 한치 크기이지만 이런 게 자존심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중앙열은 한나라 사신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나라 사신이 보기에는 흉노에 투항한 중앙열이 이해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한나라 사신, 흉노는 노인을 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중앙열, 당신네 한나라 풍습에도 수자리를 하러 막 출발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부모님이 두꺼운 옷을 벗어주고 영양 많은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한나라 사신, 뭐 그렇습니다. 중앙열, 흉노는 늙고 약한 사람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 많은 음식을 건강한 사람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와 아들이 서로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흉노가 노인을 천대한다는 것이오. 한나라 사신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라 사신. 흉노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집에서 산다고 들었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 계모를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형제가 그의 아내를 맞아서 아내로 삼는다 들었어. 중앙열. 아버지, 아들, 형, 동생이 죽으면 그들이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은 흉노의 성씨가 끊길까 염려하는 것 때문이야. 그래서 흉노는 한 핏줄의 종족을 세울 수 있는 것이오. 한나라에서는 흉노처럼 아내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런 이유로 친족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서로 죽이고 성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한나라 사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중앙열은 그때마다 말하길. 중앙열. 사자여,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시오. 한나라가 흉노에게 바치는 비단, 무명, 쌀, 누룩 등이 정확히 맞고 품질만 좋으면 됩니다. 물건이 제대로 오지 않거나 품질이 나쁘면 곡식이 있는 가을을 기다렸다가 당신네 농작물을 밟을 것이오.